사회적 가치를 위한 영상 언어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소셜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소통과 나눔의 기로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영상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는 인식 개선과 디지털 문맹의 굴레를 넘는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면서 로컬, 환경,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상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언어를 단순하게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소셜 임팩트로 만들어내기 위한 영상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것에 있어서 저희가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영상 언어를 어떻게 소셜 임팩트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만들어서 미디어로 어떻게 소통하고 나누며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일터인데요. 그 소셜 미션이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목적인데요.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영상 미디어를 통한 행복한 소통이라고 하는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상 미디어를 통한 행복한 소통은요, 편견과 차별을 넘는 인식 개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편견이나 차별을 넘을 수 있게끔 인식 개선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디지털 문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격차가 급속하게 격차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격차의 상황에서 디지털 문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경험과 가능성에 기반한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한 휴먼 다큐멘터리, 미디어 교육, 또 필름 러닝 컨텐츠, 컨텐츠 플래너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로컬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들로 영상 컨텐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양한 소나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사례 중에서 콘텐츠 제작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견과 차별을 넘는 인식 개선,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 휴먼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에 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민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영상 콘텐츠의 언어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소통되고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고민과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정신장애들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선을 넘어 희망의 페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경기도의 정신장애인 관련된 기관과 함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수원에서 해남까지 대략 한 405일간의 기간 동안 갔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사례인데요. KBS 열린 채널에 방영됐기도 했던 내용이고요. 평소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서운 사람들,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신장애인 분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공간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편견과 차별로 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꼴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MBC 다큐 스페셜에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180일간의 기록,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잖아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학교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해자 아이들이 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가해자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소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걱정과 질타도 많이 있었어요. 피해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해자 아이들을 할 수 있냐, 가해자 아이들을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직접 대면하고 그 문제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피칭 관련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살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근육병 장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살아가는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단순하게 시혜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와 진행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소나기의 작업들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국민학교인데요. 이 국민학교는 문맹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런 작품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발달장애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 디스플레이 CSR 사업이죠. 여기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작품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사업들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저희는 천안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의 양궁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EBS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화제죠.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에 가장 큰 영화제인데요. 여기에 출품을 하면서 해외 진출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까지 출발하고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우리 사회 또 어떤 특별한 동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의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사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웹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5.18과 관련된 다양한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로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서 매년 저희가 영화와 인식 개선 영상들을 제작하고 소통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로컬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로컬을 통해서 그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저조차도 숨겨져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장애인식 개선 영화 태몽, 장애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그 유관순 그 지사의 그 학교 2년 선배기도 하죠. 이분의 이야기가 아산에 이제 김복희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을 했기도 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산시의 청년 정책들을 담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컨텐츠, 좋은 컨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VR 컨텐츠도 제작을 해서 유관순과 함께하는 VR 역사 탐방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버스에 탑재해서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안중근 VR 컨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원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작을 해서 베트남 그 방송,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를 위한 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영상 제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나기에서 하고 있는 영상 제작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그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업으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사회적 가치를 담아낸 소셜 임팩트로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교육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교육은 영상을 사회적 가치에 담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 콘텐츠 교육은 최근의 트렌드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읽고 쓰고 하는 거에서 더해서 소통하는 능력까지를 콘텐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역과 공간과 성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영상을 언어로 교육받고 소통받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디지털 문맹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디어 교육입니다. 저희는 비규시라고 하죠. 이 노숙자들한테 스마트폰을 하는 교육들, 그 다음에 뭐 다문화 개선을 위한 영상 교육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 장애인 교육, 그 다음에 그 동해라든지 이런 오지, 산간, 농촌 지역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육들을 수행하면서 공간과 지역, 연령,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만들어내면서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죠. 사전에 영상과 이론 교육들을 마치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기존의 이론 중심의 또 경쟁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립 러닝을 오래전부터
시작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플립러닝 콘텐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사실은 영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권을 만든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로 만드는 사례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어디를 여행 가면 편의시설과 관련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들을 또 만들고 제작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콘텐츠들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과 복지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청소만 하거나 왜 자원봉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콘텐츠를 제작했던 경험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사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들로 콘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언택트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지 못하고 또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강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교육의 퀄리티와 또 교육의 질, 또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를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교육청과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마을 학교와 함께하는 영상 온라인 계약 연수 준비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한 3,4천 명 정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플립러닝들을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내용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조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기차표 예약을 못해서 서서 간다든지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TV가 나오면서 TV를 원활하게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노인에 대한 문제들 또 농촌 지역의 농민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로라고 하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대학생 혹은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을 매칭하고 그 매칭된 앱을 통해서 서로 디지털 교육을 소통하고 교육하고 또 나아가서는 마을에 있는 마을 사회에 또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디지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앱으로서의 프로그램 마을로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 기반의 리빙랩 서비스로 지금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요. 콘텐츠 학교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콘텐츠 학교는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이라는 민간 재단에서 설립한 그런 학교인데요. 충남 아산의 화천문교라고 하는 곳이 2005년에 폐교된 이후에 다시 2011년에 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아산의 도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7, 80년대에 사셨던
또 그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두신 학생들 또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뭐 얘기를 좀 전해 들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유황 온천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흥과 번화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최근에 목욕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가 쇠퇴되면서 도시 자체가 쇠락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을의 쇠락과 함께 학교도 작아지고 또 폐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골의 학교, 농촌의 학교, 어촌의 학교는 지역의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또 그 저희가 있는 콘텐츠 학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보낼 학교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기부하고 또 직접 학교를 만들고 교실을 막 만들고 바닥을 일구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같이 함께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수천 개의 학교들이 계속 폐교되고 있고 또 마을이 사라지고 지역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학교들은 점점 더 사라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컨텐츠 학교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컨텐츠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게 시골에서 컨텐츠 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설립이 돼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3,000평 정도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디지털 교육, VR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요. 학교를 벗어나서 다양한 공간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들을 추진하고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함께 디지털로 컨텐츠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스토리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르신과 청년, 도시와 농촌을 잇는 청춘 이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을 통해서 청춘과 이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청년을 잇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과 콘텐츠 메이커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메이커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고 있고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로컬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와 음식을 접목한 휴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푸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도구가 쪽파의 고장인데요. 이 쪽파가 전국 생산량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할 건데요.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숏버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그 민관이 협업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로 지금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 벤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9년에 저희가 선정돼서 메이커 운동을 통한 농촌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아산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메이커 관련된 사업들을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간으로 구축이 됐는데요. 폐교를 활용해서 농촌 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지역 농민들, 메이커 크리에이터들, 장애인 교육, 가족 관광,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컬 콘텐츠 공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쪽파와 또 라이브 커머스, 메이커 스페이스를 결합한 사업들로 진행을 해서 도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 또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이 낙후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걸 일종의 인프라로 좀 묶어서 콘텐츠 공방 사업들을 추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의 공간을 그 캠핑과 연결해서 영상과 메이커와 캠핑을 융합한 형태의 모델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은 그 최근 그 코로나가 만들어지면서 그 새로운 한국을 위한, 또 지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내용들로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또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자돼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각계 부처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디지털 포용과 순환 경제입니다.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또 뉴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린딜이라고 하는 사업에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 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그 거대한 흐름들은 지금 사회적 경제를 준비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저희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과 기회의 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지켜나가야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용과 순환 경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오히려 정부 기업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또 특히 5G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시장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대략 10조 이상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기업들이 또 다양한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나 농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결합된 이런 그 기술과 기반과 인프라들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 또 폐플라스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구 환경이 된다는 것이 이제 예상된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지구의 온도를 원래의 상태로 낮추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폐플라스틱의 감소 문제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사실은 쓰레기 문제에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라고 하는 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를 다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순환 경제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모델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기업이고 특히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모델로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치인데요. 융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것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서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A 더하기 B는 C,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융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이제 누구에게나 보편적 언어로 활용되는 그런 언어로서의 영상이고요. 영상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소셜 임팩트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물레바퀴가 나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는, 소셜 임팩트를 접목한 영상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이주민 분들을 교육했던 영상인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했던 내용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상은 영상 자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확산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과 또 소셜 임팩트를 접목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영상의 첫 번째 가치는 융합입니다. 둘 이상의 것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서 하나로 합하는 융합의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레바퀴와 같이 영상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영상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영상 언어의 활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약자, 당사자를 위한 다큐멘터리, 다문화 프로젝트 원트, 로컬과 환경을 테마로 한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의 BCPF 콘텐츠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